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2병 말기 환자들이나 갖는 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약파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불법 댓글의 역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 아이디, 우리 엄마 아이디, 그리고 내 동생 아이디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얘가 분명히 3일 전에는 고3이라고 그랬어. 그 아이디로 고3인데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강의 뭐 들으면 좋을까요? 땡땡땡 좋아요? 하면서 자기 특정 강사를 갖다 이게 빱니다. 이거 빤다라고 그래요. 저보고 저속한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났더니 자기 삼수생이래. 그리고 또 한 며칠 지났더니 고1이 된 거야. 이런 애들이 얇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와 그 아이디에 댓글 달으면서 걔 동조한 아이들을 갖다가 다 추적을 합니다. 공통점이 발견돼요. 얘들의 글은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5시 반이면 글을 안 써요. 얘네들은 환경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 주 5일째 근무하는 애들이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 5일째가 법적으로 돼 있지 않고 토요일 했지 않습니까? 얘 좋은 회사 다니는 애들이다. 그런 아이들만 다 찾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어설펐던 거죠. 네. 찾아서 봤더니 아이디가 초밥 18, 초밥 19, 초밥 20, 초밥 21. 아니 이런 확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디들을 구글에다 집어넣고 전부 검색을 합니다. 거기서 짠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그 회사 제가 찾아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런 짓 하는데? 했더니 증거를 대라. 근데 제가 그 아이디로 그 구글 검색을 했는데 딱 부동산에서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자리 전화 딱 깼어요. 야! 8층 사장님 뛰어올라왔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어요. 이건 정말 우연입니다. 우리가 지난 박근혜를 겪으며 알게 된 불법 댓글에 대한 1세대 얘기가 나오죠. 1세대. 아주 초보적인 방법이고 허술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조차 증거를 찾아서 잡아내고 고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삽자루가 싸워갖고 잡아왔던 것들은 진짜 대단한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어요. 예. 잡기 정말 힘든 걸 잡아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니줄을 까는 거죠.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처럼 틀에 박힌 댓글 작업 양상을 보이는 것도 설명하자. 예,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면 끝나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이면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난 국정원 댓글 작업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실제 그런 댓글을 추적해본 결과 집을 내놓은 아이디 주인에게 연락하여서 댓글을 달았던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혀 새롭거나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너 나 할 거 없이 달려들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댓글에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지금이야 더 고단수가 됐고 더 고급적인 짓거리를 하니까 잡기 힘들었지만 저 때만 해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던 시대입니다. 약장사는 약장사입니다. 점입가경이에요. 다음 들어보시죠. 그쪽도 어설펐고 우연이었어요. 맨 땅에 헤드가 잡은 네. 거죠. 지금은 그렇게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완전히 진화했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이에요. 제가 얘네들한테 고소를 한 3번 당해가지고 근데 요번에 또 5번째 고소 들어올 텐데 이 디지털 대성 건 같은 경우에는 다 스위치 마케팅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거 삐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돼요. 걔네들 스위치 마케팅 그룹한테 대응을 했는데 얘네들이 진짜 최첨단을 갖다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쇼핑몰 같은 데서 지금 정보 유출돼서 중국 애들이 그 아이디나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들로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게 좀 이상했다 해서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일단 아이디에서 걸리질 않아요.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면 경찰은 IP 추적을 하는 겁니다. 돈이에요, 돈. 제가 그래가지고 딱 깔끔하게 1억 원 걸었는데 한 3주 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계약서, 견적서, 주고받은 이메일, 불법 댓글한 아이디, 그 아이들의 쓴 글들 쫙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우스운 나라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총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다스베이다? 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어떻게 전화 보고 알았어요. 전화 왔는데 다스베이다인데 좀 출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스베이다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하나 봤어요. 우리 총수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법관들 안 믿으시죠? 몇 편을 보셨어요? 저도 안 믿어요. 무죄 판결 났어요. 대행사들은 다 법적 처벌 받고 이쪽 회사들은 무죄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대행사를 고용했던 회사들이 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한 거는 별로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짓이 불법 댓글입니다. 불법 댓글을 해서 돈을 얼마 벌지언정 그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내 자식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이투스에서 연관됐던 모든 그 강사들 다 제 친동생 같은 애들이었어요. 저한테 형 따르고. 어떡할까요? 제 걸 알아버렸어요. 친동생 같아요. 숨길까요? 감출까요? 없던 일로 할까요? 묵인하고 방조할까요? 스위치 마케팅 그룹을 가져와서 그 당시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저도 이런 부류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데요. 얘네들이 접근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홍보업체라고 말하고 접근해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자영업을 하지 않고 월급쟁이다 보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한 10년 전쯤 일이에요, 저는.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도 했을 테고 댓글 작업업체 자체가 뭐 범죄 취급받잖아요, 지금은. 잡히면 큰일 나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졌다고 생각도 들고 하겠지만 10년 뭐 5년 전쯤만 해도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홍보 전화가 많이 갔어요. 전화 와서 뭐 인터넷 홍보업체인데요, 뭐 블로그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죠? 클릭수를 늘려드린다든가 뭐 댓글을 달아드린다든가 뭐 이지랄 하면서 이런 전화예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저랑 같은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거나 혹은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용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뭐 사회적인 암묵적인 어떤 그런 행태가 전반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뭐 도덕적으로 엄청난 결여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지금 담배를 금연구역이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금연구역이 거의 없었잖아요. 뭐 버스 안에서도 피우고 뭐 기차에서도 피우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그랬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저 당시만큼은 아직은 그렇게 뭐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만큼 분별 없던 일들이고 소비하려는 사람의 심중을 이용해서 간교한 그 교활한 수법인 거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현수막 만들고 막 차에 붙이고 뭐 광고비 쏟아가지고 뭐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느니 특정할 수 있는 소수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해준다는 말로 꼬이면 그 행위가 지금이야 큰 불법이고 걸리면 난리 나는 거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양심에 아무리 조금 가책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중하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불법으로 현수막 걸다 걸리면 법적으로는 300만 원 벌금이에요. 길거리 다니면서 현수막 몇 개나 봅니까? 개당 300만 원이에요. 전부 다. 현수막 걸다 300만 원 냈다는 사람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악성 댓글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랬다면 그거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잘못된 얘기지만 그냥 나를 홍보하고 우리 가게에 댓글 하나 더 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만연해 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법적인 어떠한 일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것은 개개인의 욕심 때문이고 사회 현상으로 번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런 불법 댓글이라는 악성 사회적인 범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삽자루가 또 얘기를 해줍니다. 과거의 방법보다 치밀해진 현재의 방법에서 댓글 알바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난해해지자 1억이라는 현상금을 걸었죠. 그러니까 3주 만에 제보자가 증거를 들고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삽자루는 어땠을까요? 와탕카 했겠죠. 그런데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 보니까 업체는 무죄, 대행사는 법적 처분 이렇게만 아주 가볍게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을 안 해요. 뭐냐면 돈을 주고 증거를 산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걸었더니 증거를 가져왔다는 건데 그럼 이 증거는 돈 때문에 나온 거고 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서 업체는 무죄를 받은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삽자루는 법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거대한 돈의 힘에 자신은 당하고 있다. 뭐 나는 피해자다, 약자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서 뭐 더럽게 본 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짜증나죠. 가소롭고. 이 새끼 생각하는 거, 사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지가 1위 강사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